자, 안녕하십니까. 자,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자, 개인위생 계속 잘 해주시고, 우리가 영양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각종 먼저 당질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좀 했고요. 자, 당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당질에 대한 소화, 흡수, 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영양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양소가 어떻게 된다? 소화가 되고 또 그 다음에 흡수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대사 활동을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쭉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자, 구강, 입안에서, 자,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 인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는 식도 한 25cm,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이제 단백질이 소화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십이지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소장, 그 다음에 대장, 직장, 그 다음에 항문으로 DDONG가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걸 통틀어서 우리가 소화, 흡수, 네, 대사는 잘 안 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자, 위에서는 주로 단백질을 소화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입에서 아밀라제 형태의 당을 분해하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자, 그러한 효소가 나오고, 자, 입에서는 턱밑, 혀밑, 자, 그 다음에 귀밑, 여기에서 이제 보통 효소들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이러한 것들이 다당류가 단당류로, 자, 단당류까지 변하는데, 다당류가 두 개 있는 당인 이당류로 분해되고, 그 다음에 그 이당류가 단당류 하나짜리로 분해되는데, 거의 다 거의 다 소장에서 다 단당류로 분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소장에서 하는 일이 많다는 거. 그렇게 된 다음에 흡수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장에서는 이제 올리고당이나 수용성 식이섬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생성이 되고 또 가스들이 생성이 되고,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슬 지방산 같은 것들이 에너지원이 되는, 자,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자, 한번 살펴보면 도표에서 이제 입에서는 침샘이 나와서, 네, 타액 아밀라제가 아까 세 군데서 나온다 했죠. 자, 턱밑, 이밑, 혀밑, 자, 그렇게 해서 분해를 하고요. 위에서는, 예, 아밀라제가 불활성화가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거의 당은 소화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소장에 가서는 소장으로 내려가는데 췌장, 이자가 있는 곳. 자, 여기에서는 자, 이당류로 분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췌장을 지난 완전한 소장에서 전부 다 이당, 단당 이런 형태로 분해가 되는데, 자, 거기에는 이제 자,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된, 자, 이러한 곳에는 소화효소인 말타제가 나오고요. 자,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되어 있는 거에는 수크라제가 나오고, 수크라제, 그 다음에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합쳐진 거에는 자, 락타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분해가 되고, 장내 세균에서는, 대장에서는 장내 세균이 올리고당과 식이섬유를 분해를 해서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스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방귀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사슬 지방산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소화, 즉 분해를 한다. 즉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게 자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잘게 자르는데 어떠한 역할? 그걸 이제 소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왜 잘게 자른다? 잘게 잘라야 몸 안으로 흡수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는 단계다. 자,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문제가 발생되겠죠. 자, 예를 들자면은, 자, 여러분들이 어릴 때, 젊을 때, 20대까지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어릴 때부터 쭉 자라오면서, 소화액이 잘 나오는 거예요. 즉 소화 효소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분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술을 마셔도 극복이 잘 되고 술도 덜 취하고 빨리빨리 분해하고 빨리빨리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는 작용들이 뭐다? 효소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러한 효소 작용에 활동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르신들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보통 그 나이가 몇 살? 40대부터 소화 효소들이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각종 대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살이 안 빠지는 이유 자체도 젊을 때는 굉장히 살이 잘 빠져요. 분해 효소가 잘 나오기 때문에, 분해가 잘 되기 때문에 흡수도 잘 되고 또 그 다음에 배출도 잘 되고 분해를 잘 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나이가 40대 되면 소화 효소에 대한 생성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 자,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숙취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 그런 것들이 또 독소가 쌓이게 되고, 자, 그런 문제들이 발생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흡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잘게 자르고 난 다음에 흡수를 하는 데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세 단계. 자, 흡수란 단당류, 그러니까 다당류를 나누면 길게 사슬 모양으로 된 것들을 자르니까 이제 2당류가 되고, 그 2당류들을 또 자르니까 이제 단당류 한 개 한 개씩 돼버렸어요. 단당이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흡수가 훨씬 더 잘 되겠죠. 그죠? 자, 그러한 역할. 자, 이러한 단당류가 소장에 있는 자, 점막세포를 통과하면서 체내로 들어가는 과정을 흡수라고 합니다. 자, 소장에 있는 융틀 모양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융틀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서 혈관을 타고 영양분들을 각종 세포 조직이나 필요한 곳에다가 보관도 하고 분해도 하고 또 저장도 하고 또 에너지원으로 활용도 하고, 자, 이런 현상을 흡수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흡수되는데 이제 방법들이 뭐가 있냐면은 능동 수송이 있습니다. 능동 수송. 자, 이거는 뭐냐면은 능동 수송은 뭐냐면은 자, 운반체와 에너지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자, 농도 경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흡수하는 자,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포도당과 갈락토스 같은 경우는 능동 수송을 합니다. 자, 역으로 들어가는 자, 그러한 역삼투압 형태로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촉진 확산. 자,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는 자, 운반체 단백질이 모양을 바꾸면서 통과해서 촉진하는 자,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 확산은 자, 경사를 통해서 자,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눈이 내리듯이
아니면 비가 내리듯이 자연스럽게 단당류가 농도 경사에 따라서 세포막을 자연스럽게 통과하면서 흡수하는 자 그러한 역할을 단순 확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단당류가 세포막을 그냥 통과하는 자 그러한 역할 흡수하는 데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그냥 이 오르막 길경사를 올라가서 자기가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역할. 그 다음에 촉진 확산. 자, 저농도에서, 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우리가 뭐 대류 현상 알잖아요. 바닷물이 대류 현상. 뭐 따뜻한 거는 올라가고 찬 것은 내려가는 그러한 현상. 자, 고농도다 보니까 무거워서 내려가는 그러한 현상. 그 다음에 단순 확산. 그냥 자연스럽게 경사도에 따라서 흘러 들어가는 자, 그러한 흡수. 자, 그러한 흡수 과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사는 자, 대사는 화학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해작용을 거친 분해 과정을 통해서 더 잘게 쪼개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합성 과정, 이꼬르 동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자,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두 개끼리 막 합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대사 과정은. 자, 그래서 이 대사 과정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제 뭐 물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사 산물과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소모를 합니다. 소모를 하면서 에너지가 먹은 것을 에너지로 소비를 하면서 또 어떻게 변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 체단백질, 몸의 단백질, 그 다음에 체지방, 몸에 있는 지방, 체지방, 또 그 다음에 호르몬, 그 다음에 면역물질, 자, 이런 몸을 구성하는 성분을 생성하게 됩니다. 자, 인간의 세포들 항상 어떻게 되나요? 계속 돌면서 생성하죠. 그런데 생성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신경세포. 신경세포는 한번 죽으면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뼈 같은 거는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잘 붙여놓으면 다시 붙잖아요. 그죠? 이런 뼈가 다 사라지고 새로 생성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몇 년, 한 7년 정도 걸려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세포들이 또 가장 많이 활발하게 생성되는 게 뭐냐면은, 위장입니다. 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한 번씩 체험을 해봤을 건데, 자, 술을 마시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속이 아파서 굉장히 죽습니다. 많이 마셨을 때. 그러면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으리. 그런데 이러한 위 같은 경우는 회복되는데 한 하루, 만 24시간이나 자, 이 정도 되면 하루 지나고 이틀 정도 지나면 서서히 회복이 됩니다. 회복력이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적으로 다 계산을 해보면 보통 한 며칠 100일 정도 걸린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 물론 이제 요거는 하루 이틀 정도 걸리고, 이제 뼈 같은 경우는 한 7년 정도 걸리고, 자,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자, 그래서 이제 친구들 보고, 야, 한 3, 4개월 못 봤을 때 친구의 얼굴들이 막 바뀌어가 있다. 그러면, 야, 니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얼굴이 바뀌었다면은, 이제 100일 정도 지났잖아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었지 않느냐. 뭐, 약을 먹는다든지, 효소를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들,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뭐든지 한 꾸준하게 100일 정도. 그래서 옛말에 100일 기도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100일 정도 하면
여기 있는 온몸에 있는 세포들이 한번 싹 이제 교체가 된다는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영양소에 대한 대사를 보면 당질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지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에너지의 거분이 되는데 이러한 당질들이 어떻게 이화작용 자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두 가지 작용이 있다는 거. 이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자, 두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두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는 쪼개는 거. 자, 쪼개는 거는 분해 과정.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화니까 두 개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쪼개는 거, 분해. 하나는 합치는 거. 자, 분해된 것들이 합치는 거, 합성 과정을 거친다는 거. 자, 합성 과정을 거치면서 뭐가 난다? 부딪히면서 쪼개지면서 에너지 원도 나오고, 자, CO2, 자, 그 다음에 H2O, 물로 형성되는 거. 자,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합성이 되면서 뭐로 들어간다? 체지방, 아시겠죠? 그 다음에 체단백질, 호르몬, 자, 면역물질, 이런 것들로 몸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자, 이런 식으로 뭐가 된다? 흡수가 되고 난 다음에 대사작용을 한다. 대사를 통해서, 인간의 몸이 계속해서, 바뀌어져 나간다는 거. 아시겠죠? 세포가 계속 생성된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효소들이, 이러한 작용들이 소화, 흡수, 그 다음에 대사 활동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된다? 노화가 일어난다는 거. 효소가 부족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진행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동화작용이 잘 안 되고, 분해작용이 잘 안 되고, 흡수작용이 잘 안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세포들이 생성되는 것들이 더뎌진다는 거. 더뎌지고 많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노화가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되나요? 점점 늙고 또 기능을 못 하니까 기능을 못 한다는 얘기는 병든다는 거지요. 병이 들고 자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 이르는 자 그런 형태들이 일어나는 자 현상이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소화, 흡수, 대사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는 효소에 대한 활용들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먹을 때 저작 활동을 잘 해야 된다는 거. 꼭꼭꼭꼭 씹어서 잘 먹어야 된다는 것부터요. 자, 그 다음에 각종 나이가 들면 효소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소들을 많이 이제 드시는 걸 이제 추천드리고요. 그 생성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한 효소가 생성이 되려면 이제 뭐 야채라든지 식이섬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 또 그 다음에 밥을 먹는 방식에서 뭐부터 먹는다? 야채부터 먹고 그 다음에 뭘 먹는다? 고기류를 먹고 그러면 야채에 있는 효소들이 고기들, 단백질들을 분해를 잘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뭘 먹는다? 마지막에 탄수화물. 자 그러면 탄수화물 섭취가 조금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죠? 저번 시간 때 얘기했듯이 이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하면 나이가 들었을 때 분해 요소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 당이 많아지고 이 당이 많아진 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죠? 인슐린 당을 계속 분해해야 되는 인슐린이 이제 생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되죠. 그러면 이제 당을 많이 보유하니까 이 당이 많으면 안 되니까 소변으로 배출하고 그래서 나오는 병이 이제 당뇨병이 되죠, 그죠? 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 이런 뭐가 필요하다? 이런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 중에 이제 뭐 대사 활동을 정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 씹어서 먹어서 분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운동. 자, 밥 먹고 나서 이제 밥 먹고 한 20분 정도 간단하게 걷는다든지 이런 운동을 통해서 대사 활동이 증가될 수 있도록, 움직임으로 인해서 각종 노폐물들이 빠져나오고 배설이 될 수 있도록 활동성을 높일 수 있고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만들도록 몸이 조절한다는, 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음식이라는 영양소를 분해하는 걸 이제 소화라고 하고요. 자, 소화는 어디서 한다? 당질의 소화는 어디서 한다? 자, 소장에서 한다. 같은 당질은 소장에서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 흡수는 어디서 한다? 단당류가 소장에 있는 점막을 통해서, 세포막을 통해서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흡수되는 데는 세 종류가 있다는 거. 올라가서 하는 능동 흡수. 자, 그 다음에 촉진 확산하는, 자, 있는 그대로, 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싹싹 내려오는 그러한 형태. 자, 그 다음에 단순 확산. 자,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 알갱이가 작아서 그대로 살살살살 통과되는, 단순당이 통과되는, 세포 사이로 통과되는, 자, 그러한 형태가 있다는 거. 흡수에는. 자, 그 다음에 대사. 자, 대사 활동은 물이 움직이듯이 대류 활동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거. 자, 여기에는 이와 현상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쪼개는 거, 분해하는 거, 하나는 합성하는 거. 자, 그걸 동화작용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합성하면서 뭐가 돼요? 자, 부산물들도 나오고 에너지원도 되고, 그게 뭐가 된다? 사람의 이제 각종 근육,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다음에 저장했다가 사용하는 그러한 형태, 그 다음에 호르몬, 그 다음에 면역물질, 그런 기타 등등 체성분, 몸의 구성요소가 된다는 거. 자, 그러한 것들을 생성하는 걸 뭐라 한다? 대사활동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당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간에서 이제 포도당으로 전환된 이후에 이제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은 이제 세포 내에서 TCA 회로나, 자, ATP, 에너지원, 자, 이런 식으로 ATP는 에너지원을 얘기합니다. 자, 그걸 통해서 이제 동화작용, 아까 얘기했잖아요. 합쳐지는 거. 합성 과정을 통해서 뭐 단백질이나 당지질, 이런 원료가 되고요. 뭐가? 당이, 아시겠죠? 당질이. 자, 이걸 통해서 이제 보통 간에 한 글리코겐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간에 한 100g, 근육에 한 250g 정도 저장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혈당이 떨어지거나 에너지원이 필요할 때 저장된 글리코겐이 변신을 하는 겁니다. 포도당으로 전환되어서 혈액 속에 이동해서 에너지원으로 활동한다는 거. 간에 있는 거, 근육에 있는 거. 그래서 근육이 많은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된다? 위급한 상황이나 극지방이나 이런데, 아니면 산이나 이런데 조난이나 당했을 때 이제 에너지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힘이 많다는 거. 그런데 근육량이 적으면 이러한 성분들 양이 적기 때문에, 에너지원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각종 근육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왜? 대사 활동에서 나중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이런 소화, 흡수, 대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잠시 후 다시 뵙겠습니다.